안녕하세요. 예랑입니다. 오늘은 아이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번에는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들으신 분들이 정말 끝까지 인내를 해서 참고 들어주셨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너무 제가 생각해도 철이 없었던 젊은 시절의 저였던 것 같아요. 아직 결혼도 안 한 제가 무슨 아이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하시면 좀 들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아이 볼 거니 아니면 동물을 산책시킬 거니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동물을 산책시킨다의 몰표. 아이를 돌보고 아이를 보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아이가 좋아, 뭐, 개, 고양이가 좋아,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100% 개와 고양이가 좋다라고 말할 자신이 있습니다. 네. 아기, 뭐, 이런 건 별로 이렇게 우선순위에 두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저희 가족은 우선순위, 0순위, 1순위이긴 하지만, 아직 제가 결혼을 안 한 입장에서 이렇게 아이와 뭐 다른 동물과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했을 때 저는 아이보다는 동물을 택하는 그런 쪽인 것 같아요. 뭐 단적인 예로 저희 언니는 이렇게 난민 그리고 뭐 아이 이런 뭐 후원하는 그런 기부를 하는데 언니가 너도 이렇게 한번 해볼 생각이 없느냐 그렇게 권유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취미 없어. 그런 거에 관심 없어.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사실 저는 언니보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경제적인 여유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안 할 거야 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 저는 지금 아이보다 다른 쪽에 기부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동물 후원단체에다가 기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도 만만치 않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조그만 돈이나마 이렇게 두 단체, 유명한 동물 단체 하시면 검색하시면 뭐 다 나오는 그런 단체들의 동물 단체에 두 군데다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돈만 해도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동물 단체에 기부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이야기가 다른 데로 흘러가는 분위기는 뭐지?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아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사는 곳이 시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제 주변에 친척분들이 이렇게 가까이 사셨는데 그분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이제 농사일은 새벽에 나갔다가 해질녘에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학교를 끝나면 그 남아있는 아기는 오롯이 제가 돌봐야 했던, 저한텐 조카겠죠? 그 어린 조카를 제가 돌봐야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생각보다는 그렇게 막 사고 뭉치고 막 그런 애들이 아니라서 이렇게 좀 흔히 말하는 순하디 순한
아예 눕혀놓으면 자고 뭐 일어나면 빵글빵글 웃고 막 그런 스타일의 아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막 부담은 없었는데, 그래도 그때 당시 저도 어린데 초딩 시절에 저희였는데 이렇게 조카들을 봐는 그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아 조금 그때 생각했을 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애가 점점 미워지고 이 애가 없어졌으면 좋겠고 막 그런 상상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뭐 제가 또 용기가 또 불끈 생겨서 막 진짜 그 아이를 뭐 이렇게 어딘가에 막 이렇게 버리고 뭐 이런 스타일은 아니니까 결국에는 제가 막 그런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 조카가 아주 잘 컸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어린 나이에 그런 뭔가 깡다구가 있었다면 그 조카는 지금 제가 만나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이거 웃으면서 얘기할 게 아닌데 아무튼 그 정도로 이렇게 그 아기 어린 조카를 이렇게 보는 그 시기가 있었던 그런 어린 시절의 기억이 커서도 많이 지배를 당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또 어리고 그리고 또 막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린 친구들에 대한 그 해맑음? 그 마냥 그 모든 사람들이 우쭈쭈 우쭈쭈 해주는 그런 모습들에서 약간의 질투를 느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때 당시에는 그게 질투인지 이런 건지는 몰랐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어린 초딩 시절에 제가 그 조그만 애기들이 뭐라고 그 애기들한테 마저 질투심을 느꼈던 것 같아요. 오롯이 사랑은 나만 받아야 돼. 너희들이 왜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 왜 어른들의 사랑을 왜 너희들이 독차지해? 약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이에 대한 생각이나 아이에 대한 그런 이미지들이 아, 저 아이들은 내가 받아야 하는 사랑을 가져가는 애들이야. 저 아이들은 내가 가까이 있으면 안 되는 존재야. 막 이런 생각을 어릴 때부터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질투심이 유달리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 대한 거부감이 그때부터 조금씩 이렇게 성장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우리 언니는 막 애기라면 한장을 하거든요. 막, 와, 뭐 어느 집안 애기 뭐 가릴 것 없이 그냥 길 가다가도 막 귀여운 애기 보면 막 정말 막 달려가서 막 안아주고 막 정말 만지고 막 인사하고 막 그렇게 할 정도로 아이를 정말 좋아해요. 그런데 결혼은 안 해. 결혼해서 애를 낳아서 자기 자식을 저렇게 키울 자신이 없대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한대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해를 하지 못했죠. 그리고 반대로 언니는 제가 길가에 이렇게 가다가 뭐 길고양이나 이렇게 개나 강아지나 뭐 이런 종류들을 이렇게 만나면 제가 이렇게 그 친구들이 거부하지 않는 이상 서슴없이 막 다가가요. 그래서 막 그 친구들 막 쓰담쓰담 해주고 궁디 빵빵 해주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언니도 저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애기들한테 그렇게 해봐. 어? 지나가는 동물들 개 고양이 이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아이들한테 그렇게 애정을 쏟아봐. 막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한테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어. 아기는 아우로 만족. 진짜 관심 받. 근데 뭐 개나 고양이나 뭐 강아지나 이런 동물들을 보면 어떻게 할지 못하겠어요. 정말 너무 귀여워가지고 막 어떻게든 쟤를 나를 인식을 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친해져야겠어. 막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아이냐 개냐 고양이냐 뭐 이렇게 선택권 우선권으로 이렇게 뭐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선택의 순간이 있다면 저는 당연히 개나 고양이를 우선순위로 그렇게 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한 건 지금 이렇게 제가 어느 정도 나이가 있고 이제 어느 정도 큰 이렇게 조카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조카들이 이제 저희 집으로 오게 되는 날이 있잖아요. 뭐 연휴나 아니면 주말이나 이럴 때 그때 오면 조카들하고 놀아주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물론 언니는 일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조카들이 따르는 그 순위를 보면 우선순위가 저인 것 같아요. 조카들이 저한테 이렇게 막 와가지고 이모 놀아주세요, 뭐 고모 놀아주세요, 막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런 경우가 다반사거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뭐 저한테 조카를 맡기는 언니나 올케 언니나 뭐 이런 분들이 보면 어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 아가씨 진짜 아이 너무 잘 보는 것 같아요. 막 그런 식으로 막 정말 조카를 자기 자식 다루듯이 너무 잘 키우는 것 같다고 잘 데리고 노는 것 같다고 막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너무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전에 아이를 별로 안 좋아하고 아이를 싫어하는 상황인데 조카들은 이모랑 놀 거야, 고모랑 놀 거야 막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막 다가오고 아이를 맡긴 또 부모님 입장에서 봐도 작은 언니보다 제가 더 조카를 잘 보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 분들조차도 되게 아이러니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막 보면 아가씨는 결혼하면 막 애기 낳으면 정말 잘 놀아줄 것 같아요. 막 그러면서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정작 결혼도 하지 않았고 뭐 아이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나이가 있으니까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내 아이한테 내가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조카 다루듯이 내가 아이를 낳으면 저렇게 내가 잘 돌봐줄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와 조카들하고도 이렇게 잘 놀아주는 내가 내 자식을 낳으면 나는 어떤 부모님이 될 것인가? 이렇게 하나하나 다 케어해주는 막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아니다. 그냥 너는 알아서 커라. 이렇게 그냥 풀어놓고 자유롭게 그냥 위험한 곳에 가지 않게 위험한 순간이 닿지 않게 그렇게 케어만 해주고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키울 것인가 막 이런 생각도 했는데 정작 내가 자식을 낳으면 나는 두 번째 방목형 야 너 알아서 커 야 내가 언제까지 너 뒷바라지 해줘야 돼 약간 이런 식으로 키우게 될 것 같아요 정작 왜냐하면 남의 자식은 아무래도 남의 자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조심하고 더 신경 쓰게 되고 막 혹시나 뭐 행여나 나로 인해서 뭐 다치거나 뭐 배가 아프거나 뭐 상처가 나거나 막 이렇게 되면 미안하잖아요. 미안한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을 애초에 안 만들고 그런 불편한 장면을 애초에 연출하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이렇게 재밌게 놀아주고 했던 것 같아요. 예, 무의식적으로 남의 자식이니까 내 아이가 아니니까 그렇게 잘 돌봐야 한다 이런 책임감 의무감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서 그렇게 잘 돌봐줬던 것 같은데 반대로 내 자식은 그렇게 못 키울 것 같아요. 나 어떡하지? 음, 정말 너무나도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친구 같은 부모가 되고 싶은 희망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일단 결혼 자체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이고, 그리고 뭐 나이가 있어서 솔직히 아이를 낳을지 못 낳을지 그것도 장담할 수 없는 나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기에 대한 그런 미련? 욕심?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남자 만나면 그냥 둘이 살아도 재미있겠지? 뭐 그렇게 둘이 알콩달콩 살다가 그냥 이 생을 마감하자 뭐 이런 마인드도 있긴 있는데, 또 결혼을 막상 하게 되면 아기에 대한 욕심이 생길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지금은 반반이에요. 그래서 뭐 나 혼자만 뭐 나 이게 싫으니까 얘기 안 나 이런 게 아니라, 또 내가 사랑하는 남자는 아이를 더 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걸 또 생각하면 정말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서는 또 아기를 낳아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아기를 낳는다면 진짜 제가 그동안 받았던 그런 뭔가 애증 결핍에 대한 보상을 톡톡히 내 아이에게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나는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자랐어 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너만큼은 내가 사랑을 해줄게.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는 정말 그런 맑고 밝고 해맑은 그런 아이의 모습으로 키워줄게 라는 그런 다짐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도 희망사항일 뿐이겠죠. 언제 결혼해서 언제 애를